우리는 전 시간에 큰 일을 작고 간단한 일로 나누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문제가 나뉠 수 있는지 나누는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문제들을 관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관계는 크게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순차, 그리고 문제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관계가 없는 병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순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차는 설명에 제시된 대로 나눈 결과 만들어진 문제들 중에서 앞에 뭔가 처리된 게 없으면, 즉 선행 업무의 결과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순차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거나 어떤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입니다.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주어지면 보고서가 이렇게 툭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선 문제가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고 그 문제를 푸는,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즉 선행 작업의 결과가 있어야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이런 작은 일들은 모두 다 순차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추출하는 연구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정의가 되어야 데이터를 준비를 하든 분석을 하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 정의부터 데이터 수집,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탐색, 분석, 결과 제시, 그리고 적용, 뭐 이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순차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업 시간에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식도 이렇습니다. 문제를 읽고 도대체 이 문제는 무엇을 해결하는 건지 확인을 하시겠죠. 그리고선 필요한 데이터를 문제 안에서든 밖에서든 수집을 하고 가공해서 정보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딱히 2단계다 라는 의식은 없지요. 어려서부터 문제를 숱하게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결과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가 가진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집중하고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앞 단계의 결과물이 없으면 뒤에 따라 나오는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가 순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문제의 데이터는 거의 다 주어지니까 컴퓨팅 사고가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선행 작업의 결과가 없으면 후행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런 해결 방식은 여러분이 이미 어마어마한 횟수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실제로는 체득한 문제 해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관계 중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병렬입니다. 병렬은 나눠서 만들어진 작은 문제들 가운데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문제들 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자동차에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부품을 제조하는 일 같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병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핸들을 만드는 일, 이런 거는 휠을 만드는 일과 서로 관련이 없죠. 따로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시간에 상관없이 만들어진 걸 조립하면 됩니다. 물론 이걸 만드는 것과 조립은 순차 관계는 있죠. 또 다른 사례로 집안일인데요. 예컨대 쉐어하우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청소와 주방일, 그리고 세탁은 서로 친구들끼리 분담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에서 부서별로 업무를 나눠서 처리하는 것이나
조별 과제에서 업무를 나눈 다음에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을 수행하는 동안은 병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서 일할 것으로 생각해서 순차로 계획을 세웠다면, 그랬는데 만약에 인력이 충원돼요. 그러면 일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병렬로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병렬이라고 모든 게 다 병렬일 수는 없고, 일정 부분 병렬로 수행해서 부분적인 결과가 얻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형식의 문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문제를 나누는 기준은 크기입니다. 기준은 가변적인데,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 한 명의 사원이 할 수 있는 일로 나누는 것이나, 우리가 큰 일을 계획적으로 해야 할 때 특정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일, 또 한 번에 맞춰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이 크기를 기준으로 나눈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조별 과제의 경우에는 일을 나눠서 해야 하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공평함, 이런 걸 기준으로 일의 크기를 고려해서 나누겠죠. 시험 공부는 어떤가요? 주어진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많은 걸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 혹은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컴퓨팅 사고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시험을 치르면 되니까 문제 없죠. 아무 때나 시험을 치러도 됩니다. 달리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라고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지 변호사 시험 준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과목의 특징과 시간을 고려해서 적절한 규모로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나누는 기준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업무가 필요할 때에 적용하는 기준이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조건에 따라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세우는 일은 일을 하기 전에 판단하는 거니까 사전에 뭘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모두 다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의 사회진출센터에서 하는 일이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서로 다른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생이 진학을 원하는지, 취업을 원하는지,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업의 형태가 있고 회사마다 차이도 있어서 가능한 다양한 케이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학생이 나 이거 원해요 하면, 즉 조건을 제시를 하면 그 조건에 부합되는 부분만 똑 떼어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기준을 나누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가진 특징 외에도 일상에서도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문제가 가진 특징과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튼 그 첫 번째가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 청소를 하려고 하면 욕실 청소할 때랑 거실 청소할 때 청소하는 방법, 도구들이 다르죠. 문제의 유형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정입니다. 이건 문제의 관계에서 절차와 유사합니다. 과정이 있는 문제예요. 요리하기나 제품의 제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영역으로 나눈 일이 있습니다. 청소랑 비슷한데 영역에 따라 정리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도시 계획이 적당할 수 있어요. 도시는 여러 가지 생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데 마구 혼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정된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별 계획을 바탕으로 시설을 만들어 가요. 대표적인 영역을 기준으로 문제를 나누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으로 나누기인데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여행을 한다고 하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지만 각 단계에서 할 일이 너무 다르니 나눠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각 단계별로 다른 업무 목록을 작성해두고 필요에 따라 혹은 중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혹은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살펴보셨듯이 여러분은 이미 나누면 일이 쉽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딱히 나누는 종류는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잘 알아서 나눠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를 주고 나눠보세요 하면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껏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답을 맞히는 훈련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일 겁니다. 답을 맞춰야 해. 틀린 답을 내면 안 되지? 뭐 이런 그런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주어진 문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못한다고 쉽게 답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졸업 후에 사회생활은 정답을 찾는 문제 해결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거고 또 아주 많은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보는 문제를 나눠서 해결해 본 경험이 필요한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느끼는 거죠. 이게 되네?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컴퓨팅 사고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열린 문제에 대한 관대함이 생기는 겁니다.